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과연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국내 입국한 탈북민이 3만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각종 차별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탈북민의 이야기 오늘 직접 들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은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종북 세력에 의한 사건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황당한 중상모략이라면서 이 북한 배후설을 부인했는데요. 오늘 브런치 이슈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송지연 전 북한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탈북민들의 삶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두 분 오늘 직접 모셨습니다. 먼저 소장님, 한국에 정착하신 지 상당히 오래되셨죠? 네, 저는 한 30년 됐습니다. 예. 우리 송지영 전 아나운서께서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 됐습니다. 아, 10여 년 정도? 네. 예. 그동안 한국에 정착하시면서 쭉 좀 돌이켜보면 어떠셨을까요? 글쎄, 저도 이제 엄연한 탈북자고요. 네. 단지 이제 오는 방법이 저는 이제 휴전선을 넘어서 왔고, 또 후에는 이제 송지영 씨처럼 이렇게 삼국을 통해서 오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 북한을 탈출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북한 체제가 좋고, 김정은이 말대로 지상낙원이라면 아무도 탈출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북한이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탈출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온 분들이 이제 3번은 탈출을 해야 정착이 된다.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의 한 번 탈출, 또 중국이나 삼국에서의 한 번 탈출, 또 한국에 와서 탈북자들이 모여 사는 탈북자 어떤 집성촌이 아니죠. 집대성된 그런 조직에서 또 한 번 탈출해서 일반 국민 속에 들어가야 이제 자기가 성공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아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네, 탈북자가 늘고 있다는 걸 좀 체감을 하십니까? 제가 왔을 때까지만 해도 탈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 이제 2004년도, 이제 2010년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는 탈북자 이제 증가하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만큼 북한에서 그 탈북자들을 탈북하지 못하도록 그만큼 조치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탈북자들 들어오는 수가 아주 적습니다. 좀 증가를 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은 거군요.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네. 감소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입국한 탈북민이 어쨌든 지금 3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소외감은 점점 커져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학교가 어떤 주변의 평판 때문에 편견이겠죠. 편견 때문에 폐교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주로 이제 서울시의 탈북자들의 말하자면 모여 사는 동네를 보면 이제 양천구 한 군데, 또 노원구, 송파구, 여기 이제 임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네. 우리 정부에서 이제 임대 아파트를 주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많은데 양천구의 한 지역의 사례입니다. 그게 거기서 이제 한 3천 가구가 있는데 그게 무려 3분의 1인 1,000 가구가 이 탈북민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이제 그 자녀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 이래서 이제 학교가 이제 폐교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우리 탈북민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3등 국민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많고 심지어는 이제 정부의 지원이나 배려 이런 쪽에서 보면은 다문화 가족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제 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탈북민들이 참 먼저 온 통일이다, 또 작은 통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온 통일이 찬란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비참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 먼저 온 통일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녀와 탈북자 자녀가 섞이는 게 싫다고 해서 학교가 폐교 위기에까지 모인다. 이것은 결국 먼저 온 통일이 실패의 통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어떤 선입견, 편견, 어려움 때문일까요? 내가 탈북민이다 이런 출신을 밝히기가 상당히 좀 꺼려지실 것도 같거든요. 네, 많은 탈북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25세 미만 전에 온 분들은 여기 와서 서울말을 빨리 고치고 자기가 탈북민이라고 스스로 밝히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네. 가서도. 근데 이제 25세 지나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말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서울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려고 해도 탈북자인 것이 금방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거는 대학교에 가서도 나 북한에서 왔습니다 하고 스스로 밝혔는데 20대에 오신 분은 이제 자기는 탈북자가 아니라고 나
나한테만 조용히 언니 사실 나도 탈북했어요. 하나는 메기스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이제 한국 애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탈북자가 아닌 듯이 하면서 애들하고 섞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때로는 탈북자라는 걸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이렇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탈북자라고 밝히면 손해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대부분 탈북자라고 처음에는 이제 밝히기 꼴입니다. 네. 요즘 같은 때는 종편 같은 데서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조금 좋아진 뭐 점도 인식 개선이 뭐 됐다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 금방 오신 분들은 자기가 탈북자라고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지만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상대하기에는 이게 너무 수직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로 이르기까지는 내가 수평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대화도 되고 그만큼 능력도 되고 그런 당당함이 있을 때까지는 항상 이제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떤 주변 시선이 좀 달라졌다 이런 걸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움츠리고 있을 때 네.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탈북자라고 하면 확실히 내가 숨어받는다, 약간 차별받는다 이걸 느낄 수 있는데 내가 당당하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너하고 떳떳해. 북한에서 태어난 것뿐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됐을 때는 내가 탈북자야 이러면 애들이 오히려 더 반응이 좋고 네. 와 몰랐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소장님도 오래 사셨으니까 어떤 뭐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탈북자 요걸 딱지를 떼려고 이제 여기 와서 14년을 공부했는데 딱 그 박사학위를 받는 날 이 기자들이 새카맣게 몰려와 가지고 그때부터 탈북자 1호 박사가 붙어서 좀 죽을 때까지 뗄 수가 없게 됐는데 예.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송지영 씨가 설명한 대로 탈북자 그러면 이제 좋은 인식도 많지만 이게 또 나쁜 인식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탈북자를 연구하는 분들은 뭐 탈북자 젊은 여성들이 노래방에 나간다든지 뭐 이런 걸 자꾸 이게 계량화해서 자꾸 공개를 하는데 사실 탈북자 27,000명 중에서 노래방에 나가는 숫자나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 중에서 노래방에 나가는 거나 숫자상 비례를 보면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까 뉴스에서도 뭐 흡수통일 나왔지만 네. 문명이 반문명을 흡수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순서라고 볼 때 탈북민들이 생활하다 보면은 좀 술 먹고 싸우는 것도 있고 뭐 다툼도 있고 이런 것은 그냥 우리 국민의 전체 숫자에서 나오는 숫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탈북민이라는 이런 극소수의 북한에서 온 분들이 아니라 네. 앞으로 북한의 2,300만 동포와 함께 산다는 그런 실험이라는 차원에서 좀 대국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언어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송지영 아나운서께서 이제 북한에서 아나운서를 네. 하셨잖아요. 그럼 네. 누구보다 이제 북한의 언어를 굉장히 잘 사용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에 와보시니까 좀 언어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던가요? 네, 좀 차이가 아니고 정말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표준말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정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상대방이 알아를 못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일부러 그랬습니다. 네, 예. 나 뭐 또 그리고 국제학술회의를 한다. 어떤 탈북자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국제학술회의라면 하다못해 외국에 나가서 하는 거니까 제주도라도 가겠지 하고 트렁크를 다 준비해가지고 국제학술회에 나타난 그런 우스운 이제 해프닝 같은 것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금방 오신 탈북자분들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왜 물은 안 주시나요? 이러니까 셀프야, 그러니까 셀프라도 주세요. 네. 이랬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서 서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특히 외래어 같은 거 참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같은 말, 우리말인데도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난처함, 따분하다 이런 말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는 지루하다는 약간, 의미로 그렇죠. 표현되는데 북한에서는 내 입으로 말하기는 난처합니다. 이런 뜻인데 예. 보통 탈북자들이 따분하죠. 이렇게 표현을 잘 하거든요. 그 말 때문에 상대가 네. 오해를 해서 그럴 화를 수 내는 있을 것 경우가 같아요. 있다든지 네. 뭐 회사에 가서 이거 맞췄지 않습니까? 이제 사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장이 벌컥 화를 내면서 뭘 맞췄느냐고 막 그러니까 아까 맞추지 않았느냐고 대절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같은 말인데도 그 말 때문에 탈북
탈북자들이 오해를 받고 좀 이제 상처받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도 참 어려움이 네. 많을 것 같은데 또 이 직업을 구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대학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공부했거나 졸업한 학생들이 청년 학생만 해도 한 1,0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서 아주 인적 그 자원을 준비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게 졸업을 해도 실제 기업이나 이런 데 공직이나 서류를 내면은 면접 볼 때 탈북자 그러면 아예 그냥 서류를 밀어넣는 경향이 많고 네. 오늘 뭐 적당한 은행이 하나 취직했는데 그것이 롤 모델이 될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그런데 이제 그 하나의 또 통계 자료에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나 민간 뭐 NGO 이런 데서 탈북자 한 사람당 8명이 우리 국민 8명이 뭐 들어붙어서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탈북자를 관리하거나 또 연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뭐 탈북자 27,000명은 뭐 거의 다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단정을 해놓고 연구 샘플로 삼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탈북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와서 순발력 있게 적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어떤 대학은 받아주고 또 어떤 대학은 또 잘 안 받아주고 이래서 문제가 많은데 네. 사실 아마 많이 받아준 대학은 통일 후에 많은 이익을 얻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졸업생들이 전부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 대학에 대해서 PR도 할 거고 이런 멀리 보고 그래야 되는데 네. 이 기업이나 이런 데서 고용을 안 해서 안타깝고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인 경우는 이게 뭐 식당에 가서 서빙하고 물론 뭐 교육 수준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웬만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국영기업체나 이런 데서 통일을 바라보고 좀 고용을 해줬으면 네. 상당히 아마 유리할 거라고 저는 네, 봅니다. 물론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어떤 직종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그 월급에서 어떤 차별이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탈북자분들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 확실하게 명예직으로 빛이 나든지 아니면 월급 쪽으로 많아서 자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든지.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한 돈에 자기가 이제 명예스럽게 남들이 바라봤을 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원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김문수 지사님이 예전에 있을 때 많은 탈북자분들을 물론 계약직이지만 네. 공무원으로 많이 채용을 해서 그 탈북자 중에서 모델이 되고 정말 생활을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이제 그 계약직이라도 이제 일자리를 한 개씩 줬습니다. 그게 발탁이 돼서 지금 전국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탈북자 계약직 공무원들이 다 곳곳에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시청에 있었잖아요. 네, 이제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거기서 이제 또 시험을 봐서 정식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탈북자 중에서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계각층 그런 기업들에서도 탈북자분들 한두 명씩을 고용을 하면서 앞으로 통일이 될 때를 대비해서 키워줘서 많은 탈북자들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에 아우르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핵심 계층들로 저는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탈북자 계약직 공무원들이 월급은 너무 형편없습니다. 시간제 4시간짜리도 있고요. 6시간짜리도 있고 7시간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뭐 정식이면 그나마 뭐 다른 그 보너스 같은 게 나와서 좀 생활에 안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직이기 때문에 월급이 너무 형편없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자분들이 계약직 공무원 같은 데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가 무지기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런 것도 못 얻고 다른 일반 개인적인 데 취업을 하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탈북자라는 그런 오인이 있는 그런 탈북자라고 미리 알려진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뭘 조금만 잘못해도 이제 자기를 이제 깔본다고 생각하면 탈북자분들이 거포 6개월을 못 견디고 취업했다가도 다시 나오고 자존심 때문에 또 나오고 또 여기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안정된 직업이 없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말이죠. 이게 2000년대 이후엔 가족끼리 온 탈북자가 많습니다. 먼저 와서 형님 데려오고 아버지 어머니 데려오고 가족끼리 왔기 때문에 한 명만 제대로 고용되면 4명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1000명이 고용되면 4000명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만 7천 명 중에 한 2만 명 정도 고용이 된다고 할 때 한 5천 명만 고용이 돼도 나머지 15,000명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지금 뭐 탈북 NK 경제인 연합회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노현정 대표 같은 경우 이제 푸드카 이런 걸 만들어서 좀 공원이나 운동장이나 여기서 하는데 그 푸드카 한 대만 정부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면은 두 가족 8명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통일이라고 한다고 할 때 이것이 또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북에 돌아가서 우리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홍보하고 이식시킬 수 있는 인력이다. 이렇게 좀 멀리 보고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나오셨으니까 또 미 대사 피습 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 배후설에 대해서 뭐 황당한 중상모략이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게 됐는데요. 북한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으로서는 뭐 상당히 그 이외에 물론 이제 예상했던 문제지만 반미 선전의 이 호재로 지금 받아들이고 뭐 안중근 의산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그 지금 악랄한 그 선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조사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왕재산 그 관련 간첩단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같이 북한에도 갔고 이런 걸 보면은 이 김기정 씨는 음으로 양으로 북한의 어떤 암묵적인 그런 추종과 말하자면 격려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시점도 이게 한미 지금 키졸브 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과거에 뭐 노길남 씨나 지금 LA에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 사람들도 다 이 김기정 씨 편을 들고 나서는데 북한에 가서 김정일 상도 받고 그래서 이 사람도 뭔가 과거 북한의 공작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당신도 뭐 한 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뭐 상을 줘도 주지 않느냐. 이런 어떤 영웅사관의 유혹을 받아서 저런 끔찍한 테러를 하지 않았는가. 북한이 아무리 뭐 아니라고 발뺌을 해도 그 연관성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 경찰이 지금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추가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책 말이죠. 김정일이 쓴 책인데 영화예술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소장님 어떤 책인가요? 네, 그 책은 이제 1980년대 그 나온 김정일이가 썼다는 책이지만 예. 실제로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그만한 쓸 능력은 안 되고 아마 그 영화예술계에 그런 그 전문가들이 써서 내놓은 책인데 김정일 자체가 데뷔를 영화로 이제 데뷔를 한 겁니다.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송혜림과 동거도 들어갔지만 영화배우하고 이 책을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건 물론 남한의 북한 전문가들도 일부 북한의 서적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뭐 근로자나 노동신문이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문적인 논문을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사람은 이번에 저런 반미적인 행동을 하고 친북적인 성향을 보이고 그 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그 경도되어 있고 몰입되어 있었다. 그런 증거로 된다고 저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조사 과정에서는 남한에는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없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김기정 씨가 평양에 여러 번을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갔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자기의 그 반대 세력인 그러니까 박근혜 당이라든지 그런 데 불만 세력을 가져서 일부러 김정은 체제에 자기가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인데 그러니까 김일성을 포장을 북한에서는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한 세계의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김일성이다. 그럴듯하잖아요. 네. 일제를 김일성이 만주에서 빨치산 투쟁을 해서 일제를 몰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우리가 우연하게 통일이 된 걸 잘 이게 해방된 걸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휴전 협정 맺은 거 그걸 이제 김일성이 미국을 휴전 협정 맺음으로써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북한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이 그럴싸하게 됩니다. 한 세계의 두 제국자를 물리쳤다면 북한 주민들은 정말 인테리가 아닌 이상 보통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그냥 북한에서 하는 걸 그대로 믿었는지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에 불만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믿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북한만한 그런 안전 정책, 테러리스트 국가가 어디 세상에 있다고 저분은 정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고마움을 잘 모르고 북한 감옥에서 한 10년 썩어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에 북한 외교관이 방글라데시에서 금괴를 밀반입하려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네. 우선 좀 주목해봐야 될 게
했는데 외교관이 직접 이렇게 했단 말이죠. 북한의 외교관은 밀수관이지 사실 외교는 거의 할 게 없습니다. 대사관 유지도 그 밀수해야 대사관 관리비 전세금 내지 북한 당국이 외무성이 돈 대주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에 이제 주목되는 건 27개고 이제 한 160만 브로치, 한 16억 150만 브로치인데 한 16억 정도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태양절, 소위 태양절 김일성 생일 때 충성 자금을